와, 통유리로 된 사무실. 진짜 멋있죠? 개방감도 좋고 햇살도 잘 들어와서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이런 데서 일하다 보면 이상하게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소음 때문이죠. 옆 회의실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리고 누구 통화 소리에 자꾸 신경 쓰이고 오늘은 바로 이 세련된 디자인의 배신, 소음 문제를 해결해줄 차음 유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탁 트인 멋진 뷰를 얻는 대신 조용함은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 아마 많은 대표님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실 거예요. 아니, 왜 유독 유리로 된 공간이 소리에 이렇게 취약한 걸까요? 이게 그냥 몇몇 사람이 유난히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아주 명백한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아찔한 순간 상상해 보셨나요? 인사팀장이 유리 회의실 안에서 중요한 연봉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밖에 있는 직원들 귀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투명함이 오히려 조직의 중요한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역설이 바로 이런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유리 사무실이 가진 이 역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모든 해답은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물리 법칙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지금 듣는 모든 소리는 결국 공기의 진동이라는 거, 아주 간단한 사실이죠. 보통 유리가 단단하니까 소리를 잘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완전 반대예요. 얇고 팽팽한 유리 한 장은요, 소리가 와서 부딪히는 순간 마치 북가죽처럼 파르르 떨리면서 그 진동을 반대편으로 그대로 전달해버립니다. 소리가 지나가기에 아주 좋은 고속도로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소리는 이렇게 정집하게 유리를 뚫고 지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길을 찾아서 벽을 돌고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아주 영리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새어나가는 경로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건축 음향학에서는 이걸 플랭킹, 우리말로는 우회 전달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소리가 정면으로 뚫는 게 아니라 옆길로 새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차음 유리를 갖다 놔도 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나 천장 속, 심지어는 벽에 박힌 배관을 타고 옆방으로 쓱 넘어가 버리는 거죠. 사무실에서 소음이 다니는 대표적인 고속도로, 바로 문 아래에 있는 그 작은 틈입니다. 또 칸막이 벽 위쪽, 천장 속 텅 빈 공간을 통해서도 소리는 아주 자유롭게 옆칸으로 넘어가죠. 벽에 등을 맞대고 설치된 전기 콘센트나 온갖 배관, 심지어 창틀까지도 방음 효과를 무너뜨리는 주범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교활한 소리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니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효과적인 차음 유리의 핵심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까 유리 한 장이 소리의 진동을 그대로 전달하는 북가죽 같다고 했잖아요. 이중 유리는 그 전달 경로를 중간에 한번 딱 끊어버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유리가 두 겹이라서가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두 유리 사이에 있는 공기층입니다. 이 공기층이 진동이 건너오지 못하게 막는 물리적인 장벽이 되고요. 소리 에너지를 흡수해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공기층을 옛날 성벽을 둘러싸고 있던 깊은 해자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적군, 즉 소리가 성벽에 도달하기 전에 이 해자에 빠져서 힘을 잃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진동이 이 공기 해자를 건너오면서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훨씬 정교한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유리 사이에 특수 필름을 넣어서 진동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아주 영리하게 일부러 두 유리의 두께를 다르게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특정 주파수의 소리만 유독 크게 울리는 공명 현상을 막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비싼 유리를 쓴다고 해도요, 그것만으로는 절대 조용한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음은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유리를 단단히 잡아주는 프레임, 틈새를 막아주는 각종 고무 패킹, 그리고 섬세한 설치 과정까지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제대로 된 방음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방음 등급을 제대로 받은 프레임과 기밀한 게스킷을 함께 사용하면 유리 자체의 성능에 더해서 무려 10데시벨 정도의 차음 효과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해요. 10데시벨,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엔 소음이 절반으로 뚝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특히 방음 시스템 전체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뭘까요? 바로 문입니다. 문을 닫았을 때 문지방 틈새를 자동으로 착 막아주는 드롭다운 실 같은 장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 작은 틈 하나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실에는 그럼 어떤 걸 써야 하나? 내 공간에 딱 맞는 해결책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현실적인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공간에 최고 수준의 방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낭비일 수 있죠. 공간의 목적에 맞는 등급을 고르는 게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옆자리 동료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개방형 사무실이라면 일반적인 대화 소음만 막아주는 STC35에서 40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중요한 계약이나 면담이 오가는 회의실이라면 대화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최소 40에서 45등급은 확보해야 합니다. 보안이 생명인 임원실이나 병원 진료실 같은 곳이라면 50 이상의 높은 등급이 필요하고요. 자, 그럼 성공적인 방음 공간을 위해서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 공간에 어느 정도 수준의 프라이버시가 필요한지 먼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둘째, 유리만 보지 말고 프레임과 실까지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셋째, 이왕이면 서로 다른 두께의 유리를 조합해서 다양한 높낮이의 소음을 막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문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소음 문제는 나중에 뭔가 터진 다음에 땜질 처방을 하는 것보다 처음 공간을 설계할 때 제대로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공간은 단지 보기에 좋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중력과 프라이버시까지 고려해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졌나요? 디자인과 기능, 그 균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